광주 전남에 이틀 동안 최고 30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지방 공약 가계부가 발표됐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 총인처리시설 입찰 비리에 연루됐던 공무원과 대학 교수 등에게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슬로시티로 지정됐던 전남의 4곳 가운데 2곳이 인증이 보류되거나 취소됐습니다. 담양 창평과 완도 청산도는 슬로시티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제와 오늘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영산강과 섬진강엔 홍수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영산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인정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영산강 지류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꽤 어두워져서 제대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제 뒤로 물이 꽤 많이 불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한낮보다는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예, 지금 유속도 굉장히 빠른데요. 현재 수위 3.7m로 홍수주의보 기준치를 넘어섰습니다. 어제와 오늘 최대 300mm에 이르는 큰 비가 내리면서 영산강과 섬진강 본류와 지류 4곳에 오늘 오후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하루 종일 세차게 쏟아지던 비는 지금은 대부분 그쳤고요. 광주와 전남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도 전부 해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류 지역은 상류 쪽 물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어서 지금도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영산강 홍수통제소는 강 하류 쪽 자치단체들의 홍수주의보를 통보하는 한편 언제 주의보를 해제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장맛비가 추가로 온다는 예보도 있는 만큼 하류 쪽 주민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산강 지류 서남 지점에서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어제와 오늘 300mm에 달하는 큰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시간당 72mm가 쏟아진 곳도 있었는데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농경지와 도로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유치원으로 들어가는 입구도로가 황토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아이를 맡기러 온 학부모는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당황스럽습니다. 비 올 때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네. 지금 처음 알았네요. 지금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차 받쳐놓고 지금 가려고 하는데 돌아서 가야 할 것 같아요. 무등산 자랑 마을도로도 물에 잠겼습니다. 제설 장비로 물을 빼내보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이 처음부터 해서 내 키만큼 물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어젯밤부터 호우경보와 주의보 속에 300mm에 이르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신안 지역엔 시간당 72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염전이 침수됐고 영광에서는 논 700헥타르가 침수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모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하지만 어젯밤부터 내린 비로 인해 이곳은 강처럼 변했습니다. 비닐하우스도 침수되면서 올해 딸기 농사는 망쳤습니다. 딸기묘 같은 경우에는 침수가 되면은 거의 이제 침수 후에 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살려서 쓸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농사는 적고. 어제 저녁 광주에서는 승용차끼리 정면 충돌해 3명이 숨지는 등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규모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내일 오후 또다시 비가 올 것으로 예보돼 있어 주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일단 비는 멈췄지만 안심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장마전선이 내일 다시 북상한다는 소식입니다. 김난희 캐스터가 날씨 소식 전망하겠습니다. 참 요란했던 집중호우가 이제서야 잠잠해졌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신안 임자도에서 302mm로 가장 많은 비가 왔고요. 담양이 284, 광주 225, 순천 149mm로 비가 적게 오는 편인 동부 내륙 지역까지 참 골고루 많은 비가 왔습니다. 이제 큰 고비는 넘겼지만 비가 한 차례 더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장마전선은 남해상 멀리로 내려가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 낮까지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겠는데요. 문제는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우리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일단 내일은 오후 한때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기온은 30도까지 오르면서 불쾌지수도 덩달아 높게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모레 사이 많은 양의 비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상정보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정부가 대통령의 지방공약 이행 계획을 담은 이른바 지방공약 가계부를 발표했습니다. 가계부를 봤더니 알맹이는 없고 공약이 언제 실현될지 기약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광주 전남 지역 공약은 각각 7개입니다. 광주 공약에는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건설과 민주인권 평화도시 구축, 도시마천 생태보건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전남은 광주 안두관 고속도로와 한려대교 건설, 남해안 고속철도 건설 등입니다. 정부는 일단 공약은 다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지키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특히 새로운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서 축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고, 대형 SOC 사업은 임기 말에나 겨우 착공할 수 있습니다. 대형 토목공사인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단기간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지역 여건이 열악한 광주 전남으로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것부터가 난관입니다. 에타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한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는 경제성 분석 외에 지역 균형 발전 차원도 고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 정부 공약은 곡고로 추진하는 반면에 지방 공약은 민간 투자를 활용하겠다고 밝혀서 사업비 확보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방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알맹이도 없고 기약도 없는 공약을 서둘러 발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총인시설 입찰비리 연루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항소 1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과 교수 등 25명 모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림산업 등 업체 상무 3명과 공무원, 교수 등 7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고, 2천만 원 이하를 주고 받은 뇌물 수수자들에게는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 공사에 인맥과 정보를 동원해 로비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꾸짖었습니다. 장애인 CEO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물난리나 산사태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요즘처럼 비 많이 올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인데 어찌된 일인지 써주는 데가 없습니다. 황성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이민자 대표는 5년여 연구 끝에 사방댐 원격 제어 관리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IT 기술을 접목한 이 사방댐 원격 관리 시스템은 특허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태풍과 집중호우 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홍수위 체크를 하고 산사태와 물놀이 사고 예방도 가능해졌습니다. 재난이 왔을 때 각 공무원들한테 알려주는 거, 스마트폰으로 즉각 알려주고 마을 방송 해준다는 거. 하지만 20억 원을 들여 개발한 이 사방댐 원격 관리 시스템을 써주는 공공기관이 없습니다. 실시간 영상 수집과 재난방송, 저수량 조절 등이 원격 제어로 가능하지만 공공기관은 시범 사업자로만 선정할 뿐입니다. 저희 힘껏대로 노력했는데도 가서 말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면서 받아주질 않거든요. 정부는 장애인 CEO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 구매 제품의 0.45%를 사주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기업 제품 실적은 다소 저조하지만 올해는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270억 원 이상 설정해놓고 있어 이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와 시도교육청, 전남대병원, 광주과학기술원 등은 이 권장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도시공사와 완도개발공사는 장애인 중소기업 제품을 거의 구매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에 경상북도와 대구시, 대전시, 울산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등은 장애인 기업 제품 구입 구매 비율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인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러시아 카잔에서 열려 광주 전남 스포츠 선수들이 국가대표로서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내일부터 개막되는 2013 카잔 유니버시아드 대회에는 체조 양학선과 배드민턴 이용대, 펜싱 최현숙 등의 지역 출신 선수들이 참가해 본격적으로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한편 이번 카잔 유니버시아드 대회 폐막식에는 강훈태 광주시장이 참여해 2015년 대회 개최지로서 대회기를 넘겨받을 예정입니다.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로 지정됐던 지역 2곳이 탈락하거나 재인증이 보류됐습니다. 슬로시티 한국본부는 재인증 재심사 결과 장흥은 탈락, 신안증도는 연말까지 재인증을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본부는 52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사업 실적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같은 결과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완도 청산도와 담양 창평은 슬로시티 인증을 유지했습니다.
네, 이 같은 재심사 결과가 알려지자 해당 지역 주민들이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슬로시티 한국본부의 심사 결과서를 취재진이 입수해봤더니 주민들이 반발할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장 석 달 안에 슬로시티 로고 등 모든 수식을 지워야 하는 장흥군 유치 장평면. 주민들은 허탈해합니다. 이제 5년 해가지고 슬로우시티가 뭔지 주민이 이제 알만한 상황 돼가지고 갑자기 또 모든 부분이 미비하다였고 탈락했다. 이런 것은 말 자체도 안 되거니와 이럴 바는 뭐하러 처음에 시작합니까? 신안 증도는 다리 개통으로 섬의 상징성을 잃어 지정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올해 말 재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슬로시티 장흥 재인증 심사 결과서입니다. 지난해 10월 52개 항목을 심의한 슬로시티 한국본부는 장흥군이 슬로시티 본연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민들이 반발하는 건 현실에 맞지 않는 심사 기준, 평가 요건이 전자파 공해 관리 시스템, 도시 재활용 프로젝트, 대체 에너지 활용 등 소규모 농촌에서 답하기 어려운 내용 투성이란 겁니다. 게다가 심사가 현장 실사 없이 서면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평가를 한다 하면은 현장 슬로우시티 지역을 방문해서 실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관광 이미지의 타격이 불가피한데도 그동안 슬로시티를 지역 최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온 전라남도는 느긋한 입장입니다. 지금 어제 그저께 들은 얘기라 탈락이 된 건지 한국 본부에다 전화도 계속 전화를 안 받고. 현재 국내에 지정된 슬로시티는 장흥을 빼고 11곳. 슬로시티 한국본부는 한국적 특성이 반영된 심사 기준과 탈락된 지역의 구제 방안 마련을 국제 슬로시티 본부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내일과 모레도 규탄 집회가 열립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학계와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회의는 내일 범국민 대회를 열고 책임자 처벌과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도 모레 중앙당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원 보고대회를 열고 정치 공작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의회가 개원 22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갖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시의회는 지방의회 출범 22년, 시민과 함께 미래로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어 시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 시민 의견 수렴을 충실히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는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들이 제시한 정책과 대안을 향후 의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근로관계법을 위반한 이 지역 중소병의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최근 근로자 수백인 이하 중소병의원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 결과 점검업체의 97.6%가 근로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안별로는 임금을 주지 않거나 지연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서명근로계약 작성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고 자동차의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1분기까지 이 지역에서 발생한 중고자동차 소비자 피해 총 156건 가운데 64%인 100건이 차량 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록부의 내용과 달리 차량 성능이 불량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사고 차량 미고지나 축소고지, 주행거리 차이 등의 순이었습니다. 많은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방재당국도 긴급 대책회의를 여는 등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집중호우 대책회의를 열고 22개 시군의 기상특보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산사태와 도로 유실이 우려되는 곳은 안전 가림막 설치와 출입 통제를 지시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공급 과잉 상태를 빚고 있는 택시 감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운행 중인 택시는 개인 3,962대와 법인 3,156대 등 모두 7,178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택시 면허 총량제에 따라 전체 택시의 7.4%인 532대를 줄여야 하는데도 정부가 제시한 1,300만 원대의 감차 비용이 낮다는 이유로 감차 희망자가 58대에 그치고 있어 자치단체마다 감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